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안녕하세요. 베리베리팜 그리고 블루베리 학교장 라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11월 9일에 진행되었던 블루베리 학교 세미나 강의 마지막 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그 4번째 그 시간에 예고해 드렸듯이 제가 블루베리 학교 게시판을 통해서 미리 모았던 질문들과 그 다음에 현장에 오신 분들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 같은 것들을 해주시는 그런 과정들은 블루베리로 귀농 작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블루베리를 하우스에서 한번 키워볼까 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그런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요. 아까 질문하신 분이, 오늘 질문하신 분이 그전에 사전에 질문하신 역병과 관련된 하수사님, 역병과 관련된 질문을 쭉 하셨던데 이런 거 써서 의미 없고요. 요것이 PLS에 등록된 약재들이에요. 역병과 관련된 등록된 약재들이에요. 요거 찍지 말아요. 그냥 그 농사로 들어가가지고요. 농사 약재 하면 블루베리 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블루베리 역병 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보면 요것보다 여기는 주변에서 농약회사가 거래하는 업체를 여기 쭉 정리가 되어 있고 성분입니다. 이 성분, 요 성분, 요것 쳤다 해야 되는데 요거에 이 자체에서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게 생기니까 요 성분을 꼭 보시라는 거예요. 오이야기 처음부터 봅시다. 환경, 가습하고 배수가 불량한 토양입니다. 역병이 왔다면 틀림없이 논이었을 거예요. 가습하고 배수가 불량한 토양이고, 그 다음에 가지 말죠. 가습한 조건이죠. 가습기예요. 제표법방이 저온 가습이죠. 이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주기성병 고온 다습한 장마철이 발생합니다. 발생문이병 역시 고온 다습이죠. 습기만 잡으면 돼요. 화원 내에 습기만 잡으면 병은 안 돼요. 거의 습기를 잡는 것이, 그래서 지상부는 건조하게 관리해요. 제가 질문했는데요. 네. 친환경 재배를 했기 때문에 또 와인성과 수확하는 그런 나무 있잖아요. 그렇게 이미 병이 와가지고 온 나무 있잖아요. 그거 오래 수확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화학농약 쓰시라고. 그리고 그것만 따로 관리하시면 돼요. 역병이 와서, 왜냐하면 효과가 좋으니까 화학농약을 쓰시되 따로 관리해가지고 역병이 와서 병치하면서 친환경으로 포함 안 시켜놨다. 그리고 잔류가 없어지면 넣으면 돼요. 그렇게 관리하셔야지. 저 같은 경우도 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약재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말뚝 받고 선 딱 부숴놓고요. 거기는 화학적 방제예요. 여기는 병이 왔는데 친환경 약재 다 들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말뚝 쳐놓고 요건 내가 생산 안 한다. 그래 놓고 거기 화학적 방제하고 대신에 그 면적을 인증 면적에서 빼면 돼요. 아니 전체가 다 지금 가분이 재배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심겨져 있는 그 토양에도 다 전용이 되어 있다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약재를 써서 뭐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친환경 약재요. 요즘은 잔류 오래 안 가거든요. 치고 약재 치가지고 일단 벽부터 고쳐야 되잖아요. 치고 나서 친환경 인증 1년 유예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유예하고 1년 유예하고 그 다음에 할 때 내가 몇 년 전에 약을 쳤으니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되니까 먼저 나무부터 검사하자. 그러니까 나무부터 먼저 보내는 거예요. 접수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잔류가 안 나왔다 하면은 그때 인증 신청합니다. 저도 올해 그렇게 했었어요. 나무가 병에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친환경 약재 안 들으니까 쳤다. 뭐 딱 친 곳만 딱 표시를 해놨죠. 물론 더 쳤지만 우리끼리 헤드를 쳐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쳐서 이면적은 제해라. 이면적은 제해라 이렇게 인증 받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이거 실험 삼아서 이것도 한번 잔류가 별도로 해보라 그랬어요. 형님 안 나오던데요? 없어요. 그 나무 잎을 보냅니까? 가지까지 잘라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해결할 수 없으면. 예.
그 다음에 곰팡이 마찬가지로 쭉 넘어가서 발균 마찬가지로 있을 거예요. 병은 습기에서 온다. 배수가 불량하거나 습이 많거나 이런 것은 병이 오게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싶고, 병과 관련된 거 하나로 해결 안 돼요. 항토유용학제, 친환경약제입니다. 항토유용학제로는 하나로 해결 안 돼요. 환경, 자외선이 들어오게 하라. 자외선은 아까 말했던 생장 억제제기도 하지만 소독제기도 합니다. 우리가 햇빛 소독한다고 하잖아요. 자외선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자외선이 햇빛 과원에 들어오게 하라. 두 번째, 송풍기 돌리라. 송풍기 꼭 돌려야 돼요. 파우더 안에 송풍기 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온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도 습도를 잡기 위해서 이것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로 해결 안 되더라.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같이 해야지 친환경 제조가 가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충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까 질문이 꽤 많았는데 다 넘어가 봅시다. 자, 이거 높이다 나는 것은 블루베리 한 잡기 위해서 높이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지면의 바로 위쪽이라 그래요. 끈끈이를. 그래야 밑에서 올라오는 건 바로 잡죠. 그런 효과가 위해서 높이다는 건 의미 없다. 그 다음에 요거 미국 햄블라가 한 나무에서, 과원의 한 나무에서 시작을 해요. 한 나무만 잡으면 되는데, 블루베리가 꽃이 피는 구성화부터는 매일 산책을 해야 돼요. 과원 전체. 하루 일과의 제일 시작은 루틴으로 잡으세요. 나는 내 농장을 하루에 전체를 싹 보는 것이 내 하루의 일과의 시작이다. 이렇게 딱 잡아놓으세요. 매일 봐야 돼요. 한 나무에서 시작하는 거 방치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전체로 과원으로 퍼지니까 매일 산책하라 하는 것인데, 나는 주말 농장인데 일주일에 가더라도 시작은 산책부터 시작. 이것이 어떤 피해가 있냐면, 결과지를 부러뜨리는 피해가 있지만 알라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 유충이 있잖아요. 유충이 튀어다닐 때, 또 벼룩절은 튀어요. 벼룩절은 튀어다닐 때 야들이 내리는 배선물이 진딧물하고 단맛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야가 떨어지면, 나뭇잎에 떨어지면은 나뭇잎이 곰팡이 쓰고, 열매에 떨어지면 열매가 엉망이 돼요. 그래서 이거 잡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린재 답이 없죠. 이렇게 구멍 뚫으면 이러는데 보이니까 이 정도지. 실제로는 수확할 때도 잘 몰라요. 노린재 피해. 노린재 피해를 언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예냉이 끝나야. 과일의 부피가 팽창해 있다가 온도가 낮아지니까 수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즙이 나오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해 제가 3분의 1 사놓고 남 3분의 1 포기했어요. 그때 만들어 놓은 와인 지금도 있어요. 아무튼 노린재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에서 발생하는 것 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잇마리다가 이건 약 쳐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약 쳐도 답이 안 나요. 입을 감싸고 있으니까 특히나 친환경에서는 맞아야 죽는 것들인데, 접촉부인데 맞아야 죽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잇마리다가 방지하는 방법. 나뭇잎이 붙어있다 하면 다 잇마리 나와요. 지금 이 시기에. 낙엽이 안 되고 나뭇잎이 붙어있다. 낙엽이 안 되게 자기들이 만들어놨어요. 거미줄. 그래서 나뭇잎이 붙어있다 하면 안에 다 잇마리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제거해갖고 손으로 비비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잡으세요. 여기 보이나요? 잇마리다가? 네. 꽃까지 전이 되죠? 그러면 이게 심하면 열매까지 들어가요. 상하고 껍질, 네. 피하고 파생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습기가 더 부작용이 덜 하더라고요. 파생목을 써가지고, 우리 아들 농장은 파생목을 만들어 놓고, 제 농장은 습기를 집어넣는데요. 나무 자란 데가 훨씬 낫죠. 키를 쌓야 되고. 농장에 간물. 속 터져요. 매도가 팩실시킨 이유, 핵심적인 이유 속 터져요. 꽃은 일찍 폈는데, 요 인간이 꼭지 마감이 안 돼가지고요. 짜증나서 그냥 맛도 없고. 네, 그걸로 해결했어요. 그걸로 해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기대하게 꽃이 제일 먼저 펴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스타가 다 끝나가는 거 안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네. 블루베리 관련된 병 중에서 예. 사실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 있고 불가능한 병이 있어요. 네.
바이러스는 안 되죠. 예. 근데 세균성 같은 경우는 뭐 약속에 있으면 가능하지만 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료가 불가능한데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가지 마름병이 대표적으로 바이러스거든요. 가지 마름병이 대표적인 바이러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예비군 만들어놔요. 예비군 만들어놓고 바이러스다 이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민 없이 빼버려요. 거기에 삶이 어떤 건다 같은 행동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이것이 바이러스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세균성에서 온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그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발생한 증상이 내년에도 나타나면 그냥 나는 바이러스로 생각해요. 똑같은 증상이 그 다음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면 그냥 바이러스라도 보고 그 다음에 뽑아내요. 근데 이제 사실 역병 같은 경우는 한 번 발생한 그 라인에서 계속 발생하는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역병 같은 경우는 세균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 말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것도 좀 정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세균성이 되면 발생 초기에 방지하라고 했고 연속 2번 방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오면 입제를 뿌려가지고 토양에다 처리를 해가지고 물 줘가지고 충분히 녹게 만들고 꼭 10일 뒤에 다시 한번 줘줘요. 그렇게만 쳐야 되는데 제 동장에서 역병은 없었어요. 근데 제 옆에 동장에서 논에다 심었는데 역병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락은 그러면 꼭지 때문에 다 없앴다고 그러셨는데 네. 혹시 인디고 크리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디고 크리스하고 스위트 크리스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똑같은 아삭한 식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디고 크리스를 할 것인가 스위트 크리스를 할 것인가 했는데 제가 먼저 맛본 것이 스위트 크리스예요. 근데 이제 스위트 크리스를 먹어놓고 이 맛을 인디고가 못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결론 내리고 나서 스위트 크리스를 가히 작다 그랬잖아요. 요것을 16가루만 만들면 시장에서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16가 만들어지니까 인디고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고. 근데 인디고도 좋은 품종이에요. 정말 좋아요. 키우는 사람들이 다들 좋아해요. 그 다음에 올해 경매시장에서 대박났던 품종이 인디고예요. 품종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고 저는 이제 선택이 인디고를 할 것인가 스위트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스위트점이 이게 그 맛은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예. 보다 하우스 시설이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하우스 시설을 만들 때 그 필수적으로 어떤 규격이라든지 들어가야 될 장치라든지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다 한꺼번에 처음부터 만들려면요, 답이 안 나와요. 돈이 엄청 들잖아요. 돈 벌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일중 있잖아요. 제일 바깥에 하우스. 비바람 맞는, 비바람 맞는 이 하우스는 각 지역에 따라 내 재해용을 설계하세요. 그 다음에 축구는 높으세요. 축구가 최소한 2.5m 이상은 돼야 돼요. 옆에 하우스 바쪽에 있잖아요. 이것만 높게 만들어 놓고, 보통 대부분 3m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다 안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중도 안에서, 포텐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비가림 하우스 제일 바깥에 있는 거 하나 만들 때, 내 재용으로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돈 벌면서 천천히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방조망 칠 돈이면 하우스에 조금만 돈 못되면 하우스 치거든요. 그렇게 일단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렇게 하우스를 만들어 놓으면 일단 노지 해충들, 특히나 노린재 같은 경우, 노린재뿐만이 아니라 꽤 많아요. 노지 해충들이. 근데 그것들에서 일단 피해는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우스로 들어가면 사고 그다음에 여름에 너무 덥고 더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컨셉으로 잡은 게 비닐하우스는 힘들고 어렵지만 성과는 만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는 기본적으로 머리맡에다 둬야 돼요. 머리맡에다 두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 시설과 관련돼서 이렇게 알람으로 핸드폰으로 온도 변화를 이음 감지하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중국산 안 비싸죠. 그런 거 설치해놔야 돼요. 카메라도 놔둬야 되고. 그래서 시설이 노지는 그냥 냅둬도 잘 알아서 커요. 솔직히. 근데 시설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시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 진짜 골병 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 몸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괜히 마음만 상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도전해볼 만하죠.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사진이 안 나와서 그랬는데 5월 3일날 제가 과일 좋은 거 키로에 10만원에 팔았어요. 200g 용기에다 집어넣고 로컬푸드에서 19,900원 붙여놨어요. 제일 먼저 나와요. 네. 경쟁력이 품종 만들어지면 그렇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을 젊은 친구들이 도전해야 되지 나이 드신 분이 도전했다고 큰일 납니다. 괜히 나이 드셔가지고 편하게 지금 하우스 측고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 옆에 측장의 높이를 예, 그걸 축구라 그래요. 공간이 아니죠? 예, 예. 요새는 그렇게 옆에는 3m 그런 게 내재형 그 설계가 나오나요? 보통 1.8m까지는 봤는데 내재 편 설계는 없어요. 지역마다 다르니까. 더 없죠 질문 이제. 네. 일단은 저희가 그 뭐 피트머스든 스피던 전부 다 유기물을 기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뱅이하고 두더지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마이스터님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자, 군뱅이. 골치 아파요. 근데 화분 재배를 하면 군뱅이에 대한 대책은 약밖에 없어요. 화분 재배를 하면. 근데 단재배나 노지 재배 하잖아요. 군뱅이가 있어도 크게 그렇게 큰 피해 안 나오더라고요. 의외로 노지나 단재배를 하면 상표 전체적으로 갔다 보니까 군뱅이가 있으면 두더지가 들어올 것이고 두더지가 들어오면 온 뿌리를 헤집을 것이고 이게 이제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군뱅이 잡는 방법은 노지에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화분 재배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필히 약을 쳐서 잡아내야 됩니다. 근데 굳이 약을 안 치고 잡겠다 하신다면은 겨울철에요. 군뱅이가 다 밑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 뺐다가 군뱅이 싹 제거하고 집어넣는 물리적 방제가 있고 약제로 한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진하게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겨울에 니모이를 진하게 쳐가지고 한 500배로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10일 간격으로 겨울철에 연속해서 줘버립니다. 야들이 그냥 굶어 죽으라고 먹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더라고요. 그랬고 두더지 피해를 노지에서 지금은 제가 제 농장에서 두더지는 익충이 유익동물이에요. 너희들은 열심히 구멍 파주라. 그만큼 공기가 또 들어가는 층이 만들어지니까 유공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배수가 안 되면 유공간 묻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왜 유수관이라고 하고 유공간이라고 한 줄 아세요? 공기를 공급하는 관이에요. 유공간이라는 뜻이 유수관이 아니라고. 배수가 안 된다고 유공간을 묻는 게 아니라 흙속 토양의 뿌리에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이 유공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1m 밑에다가 아무 의미 없죠. 블루베리 바로 밑에 분권 바로 아래쪽에다 묻어줘야 그 안으로 산소가 계속 공급 들어가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더지와 관련돼서 제가 하는 방법은 철망이 있죠. 코팅된 철망. 그거 말고 코팅이 안 된 철망이 있어요. 철망. 코팅이 안 된 거 빨리 녹아서 없어질 거. 유목을 심었을 때 그래도 어려서 유목일 때는 두더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코팅이 안 된 철망을 1.2m짜리를 사가지고요 30cm로 자르세요. 그래가지고 타이로 삥 둘러서 묶어놓고 거기다가 상토 나무를 심는 위치에 둘러서 같이 심어요. 그러면 두더지는 못 들어오고 어린 나무는 쭉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는 철망이 나중에 녹슬 거 아니에요. 녹슬어서 없어져요. 성목이 되면 두더지 피해 큰 영향이 없어요. 제 농장 가서 보면은 이렇게 쭉 호미로 긁어보잖아요. 두더지 부분이 다서여서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두더지는 거의 자기 덫이에요. 지렁이나 군뱅이가 빠지게 하는 덫이거든요. 일부러 덫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하면 구멍을 뚫어. 그러니까 저는 유공간을 대신하는 거예요. 두더지가. 유목일 때는 피해를 줍니다. 그 다음에 구덩이 식재하면 100% 나무 죽어요. 두더지 죽어요. 근데 전체 상토를 싹 고랑 전체를 상토로 만들어도 그렇게 큰 피해 안 생겨요. 예. 그다음에 다 거의 해충인데 나무를 고사시키는 안락하늘소 해충 사전 예방 방제법이 있습니까? 다음 사진에 나오는데 네. 안락하늘소는
그다음에 그 굴벌레 나방이든 뚫고 들어가면 개들이 흙을 남기거든요. 그것이 꼭 구슬처럼 나무 껍질을 바깥으로 내뱉어요. 그걸 예찰을 해서 바깥으로 내뱉은 것이 5, 6개 있으면 나무가 안 죽어요. 그때 당장. 근데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쌓여있다. 개들이 뱉어낸 그 안에 그 나무 씨들이 뱉어낸 게 쌓여있다면 이 가지를 죽는구나 하고 잘라내고 약을 집어넣는 게 좋고, 한 5, 6개밖에 안 보인다. 이런다면은 주사기에다가 친환경이 gat돼 있죠. 홍매기가 됐든 아니면 뭐 10분 내로가 됐든 뭐 총 맞은 것처럼 됐든 청충불패가 됐든 뭐든 주사기로 쭉 집어넣으면 방제돼요. 예.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열매를 달고 있으면은 방제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달고 있는데 해충의 피해들이 보여요. 네. 혹시 그런 경험을 극복하신 적이 있는지? 열매가 달려있고 수확을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해충 피해는 기피제를 써야 뜰 수밖에 없어요. 약 못 치잖아요. 당장 수확을 해가지고 판 열매니까 보니까 수확철에 제가 쓰는 기피제로 뭘 쓰냐면 당귀, 계피, 당귀하고 계피를 밥솥에다 삶아요. 밥솥에다 삶아가지고 1번 우려내고 2번 우려내고 3번 우려내고, 그래서 10리터를 만드는 거예요. 당귀하고 계피 합쳐서 2kg를, 당귀하고 계피 2kg요. 2개 합쳐서 1kg 넣고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1번 우려를 2번 우려고 3번 우려해가지고 합쳐서 10리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려낸 물을 놔뒀다가 냉장 보관하셨다가 그걸 뿌리면 가원에 당귀향하고 계피향이 쫙 퍼지거든요. 그러면 일단 노린재 기피 현상이 있어요. 제가 느낀 왜 그걸 했냐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기피제를 찾았어요. 찾아주라고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쉽지 않았는데 결국 찾아낸 것이 당귀하고 계피를 받았어요. 계피를 했더니 모기가 안 달았던데 아침에 모기가 안 달았어요. 그래서 가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 향이 정말 은은한 계피향이 나서 기분이 일단 좋아요. 그 다음에 모기도 안 따라주고, 그 다음에 노린재도 기피 현상이 일어납니다. 노린재 틀에 달죠. 노린재 틀에 달면은 순놈은 잡아요. 암놈은 안 와요. 틀에. 암놈도 먹이 활동하잖아요. 근데 순놈만 잡는 거예요. 틀어든 가원 바깥에다 놔두고 순놈이라도 잡아야 되니까 놔두시고, 가원 내에는 쓰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거 크레졸, 그 약국 냄새라고 하죠. 농약 병원 냄새, 그게 크레졸이거든요. 소독제인데 그것을 놔두는데, 이게 친환경 인증기관에 물어봤더니 형님 그것을 쓰면 안 돼요. 나프탈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향만 나는데 그걸 안 써도 된다고요. 못 써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이 없다. 너 오기 전에는 놔뒀다가 너 올 때만 없애봐. 그리고 너 가만 다시 설치해봐. 이렇게 했더니 그거야 제가 안 보게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그렇게 했어요. 효과가 가장 좋은데 노지를 기준으로 그걸 놔두려면 언제 해야 되냐면 4월달에 하셔야 돼요. 뽑힐 때. 한 달 전, 최소한 한 달 전에 넣어야 가원에 있는 노지가 싹 바깥으로 나가요.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레졸을 간격은 가로 세로 5m 간격. 물하고 크레졸하고 5대5로 섞어가지고 한 달 전에 놔두세요. 그 다음에 비가 안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혹시나 그것이 토양으로 들어가 버리면 토양 검정하면 난리가 나니까 비가 위에다가 막아주고 잘 비가 안 맞게 하고 그렇게 쭉 관리를 해주시면 어떤 것보다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터득하는 순간 하우스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열풍 온도 관리해서요. 예. 낮 온도 35도까지 하고 예. 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온도 최고 온도가 예. 보통 35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정말 생육에 지장이 있는지 하고 예. 혹시 이렇게 편차가 심하면 냉해 피해를 입을 경향이 없는 거 하고
제가 아는 상식은 그래도 주야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면 장미 생는 게 이렇게 가장 적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강사님 말씀은 거의 30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관리하셔서 수확을 하셨다는데 약간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냉해 피해는 없으셨어요? 네, 전혀 없었고요. 냉해, 동해 피해 다 없었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뭇잎이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큰 일교차를 내는 그 시기가 뭐냐면 꽃이 만개하기 직전까지의 속도를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뭇잎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광합성도 안 해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떤 계기가 있냐면 노지의 일 평균, 그러니까 꽃이 만개하는 그 시점부터 매일매일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하순을. 그랬더니 영하로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블루베리 살 때 손치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참아내서 하우스에서 적용을 해봤더니 35도 올려도 아무 문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잎이 전개되는 순간부터는 35도 올리면 안 돼요. 일 안 하니까. 그때는 이제 30도로 낮춰야 되는데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상온이, 우리 실내 온도, 이 상온이 35도이지만, 온도에 의해서 35도이지만 나무의 수채 온도는 35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여름철에 계곡에 발 담그고 있으면 온몸이 시원해지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뿌리가 땅속에 있기 때문에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분의 온도가 있기 때문에 35도로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채 내의 온도는 35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예. 네. 큰 지장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우스 동이 많다면 올해 한 동만 실험해 보시고 이제 준비할 때니까 한 동만 해보시고 성과가 있다면 점차 확대시키는 걸 원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다 안 했어요. 한 동 해가지고 성공한가 실패한가 보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과 관련된 실증이 한 3년 정도 됐던 거죠. 감사합니다. 예. 먼저 하세요. 예. 시설하우스에 예. 남부종, 북부종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 올해도 이상기온을 해가지고 굉장히 여름철 더웠는데 적합한 품종이 북부종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고사지고 막 그런 현상을 좀 많이 발견했어요. 예. 제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이상공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북부종은 그 여름철에 최고 온도에 몇 도까지 변지고 남부종은 몇 도까지 변지고 그런 것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듀쿠는 전라남도 화순에서는 맛없다 그랬죠. 충청도에서는 맛있어요. 전라도 화순에서는 정말 맛없어요. 그러니까 북부종이 시설로 들어갔다? 조금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종을 시설에 넣어야 될 이유는 없다. 남부종을 넣는 것은 생육도일이 저온 요구량이 짧고 그런 것들을 심어 넣어야 된다는 것이고 북부종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더우니까 너무 더우면 하우스에서는 스트레스 분명히 받아요. 그래가지고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종을 하우스에 넣는 것은 손해보면 손해봤지 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지보다 훨씬 더. 그리고 온도와 관련돼서는 제가 하우스에서 온도가 42도까지 올라갔는데 나뭇잎을 안 타졌어요. 제 경험으로. 그래서 42도까지도 문제가 없었는데 북부종은 조금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여기 지금 충주 남한강 주변에 인야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북부종을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예. 해발이 한 2, 30 정도 돼요. 평지보다는 이제 높은 지역인데 지금 평지에 쉽지 않은 것하고 인야에 개발을 해서 그 해발 한 130m에 심는 것으로 장단점이 제 농장에 150고지예요. 제 농장에 150고지인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임야가 더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논밭보다 임야가 훨씬 좋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pH가 재보면 기존에 임야였다면 pH 5.4, 5.8 이상 이내일 거예요. 산성 땅이잖아요. 그래서 토양 교정하기도 쉽고요. 그런 땅에서 농사 지으면 굳이 유황 안 집어넣고요.
비료, 유한비료만 꾸준히 넣어도 산도 더 아래로 돼요. 근데 이제 기존에 농사 짓는 땅은 우리가 열심히 석회를 집어넣어가지고 산도를 중성화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교정해야 되는 것이 힘든 작업인데, 그냥 임야나 이런 데 그냥 개간해서 블루베리 농장 만든다면 기본적으로 잘 자라요. 근데 이제 이 블루베리는 지금 농산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심고자 하는데 임산부대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을 때는 이렇게 서울순이라든가 그런 게 개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요, 일단은 밤을 심어가지고 다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개간할 때 어찌됐든 임야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나무를 심으세요. 그리고 살짝 다 죽이세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기에 원하는 그 나무만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나무를 심든 감나무를 심든 심어가지고 죽이고 블루베리 저기다 다시 개간할 때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원도 편차가 심해가지고 그거 고민 안 하세요. 정말 토마 같은 거 그러니까 해발 150 정도면은 그보다 더 높은 데서도 잘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토 화분에다 재배한다. 이걸 옮길 수 있다는 것 전제예요. 그러니까 영토가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스피하고 펄라이트하고 7대3으로 섞으면 돼요. 피트모스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조성하면 되고, 조성할 때 심을 때 그 밑거름 좀 섞어서, 가능하면 코팅비료 쓰는 게 편합니다. 저처럼 유박 쓰는 것보다. 코팅비료, 안효성 코팅비료가 있어요. 그거 섞어서 주면은 잘 자라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화분 재배는 과도기예요. 노지로 가든 화단으로 가든 이 과정에 중간 과정에서 묘목을 유목으로 키워나가는, 가장 빨리 키워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클 필요가 없다. 그래서 40cm만 30cm 40cm만 되면 1년 딱 키운다 생각해요. 그렇게 키우고 넘기니까 60cm 화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하는 게 좋고, 화분으로 영원히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화분으로 영원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6년 뒤부터는 수확량이 없어가지고 보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카츄샤님께서 그 역병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용했던 용토를 재활용한다면 소독 다 하고 쓰시면 돼요. 어떤 소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황산계 소독이 제일 좋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게 황산계 소독. 황산? 네. 근데 황산 쓰실 때는 물에다가 황산을 넣어야 됩니다. 황산 넣고 거기다 물 부으면 폭발해요. 몇 대 몇으로 희석을 해서 소독을 소독용으로 쓰시려면 2,000배로 쓰시라고. 2,000배? 네. 소독용으로 쓰시려고. 작물이 없는 거 전제입니다. 작물이 없는 상태에서 소독용으로 2,000배로 쓰는데, 작물이 있는 상태에서 황산을 쓰신다. 그러니까 산도 교정용으로요. 그러면 10,000배로 쓰셔야 돼요. 깨끗한 물, 깨끗한 수돗물이 pH 7.0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것을 10,000배로 황산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pH 3.5로 떨어져요. 그러면 좀 세죠? 블루베리가 자라기에는 pH 3.0으로 3.5로 떨어져 있는 이것을 토양에다 관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2cm 들어가면 pH 4.0으로 표면에서 2cm만 내려가죠. 왜냐하면 찌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토양에는. 이것이 완충 작업을 하면서 뿌리에 닿는 시점에서는 pH 4.5 수준으로 딱 맞춰져. 그러니까 가장 빠른 거죠. 유황이 황산으로 변해야 비로소 토양의 산도를 교정하는 거예요. 유황이 황산으로 변하는 과정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황산을 취급하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유황 쓰세요.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유황 쓰시는 게 좋고, 저 말고 저는 저 성질이 안 급하니까 유황을 쓰는데, 성질 급해서 어느 세월에 그러신 분들이라면 황산을 쓰시되, 물하고 섞을 때는 항상 물에다가 먼저 물 부숴놓고 거기다 황산을 넣고 저어야지. 뜨겁긴 하지만 폭발은 안 하지. 황산에다 물 집어넣으면 폭발합니다. 정말 심하게 다 돼요.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비행이 예. 자주 쓰는데 예. 굳이 좀 피해야 될 시기죠. 연면 시기할 때 예. 꽃이 핀다든지 아니면 뭐 열매가 익어간다든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꽃이 착색이 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꽃이요. 벌 때문에 그렇죠. 아, 꽃 이제 열명이 맺으려고 네. 하는 시기. 그때는 친환경 약재도 쓰면 안 돼요. 그 꽃이 펴가지고 꽃이 지고 이제 딱. 그때는 써도 되고 네? 수정이 다 됐으면 써도 되는데 꽃이 피는 과정에서는 친환경 약재 그 무엇이든 홍매기가 됐든 뭐가 됐든 쓰면 안 돼요. 청충불패가 됐든. 그러니까 제가 쓰는 방식이 하우스에서요. 하우스에서 벌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쓰는 것이 뭐냐면 바실러스균은 안 끼거든요. 거의 BP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실러스균 하면 어렵죠. 미생물이에요. 그냥 미생물인데 그것도 구하기 힘들다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매하고 공급해주고 있는 미생물 제재 있죠. 그걸로 치세요. 그러면 곰팡이 잡혀요. 그걸로 치고 곰팡이 잡으니까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럼 홍맹이를 이제 그 과일 익어가지고 과정에서도 한 번씩. 네, 저는 여기 설명 안 했는데 약재에 대한 설명을 안 했는데 친환경 약재 제가 설명할게요. 베리스 메모하세요. 베리스, 제충구, 그 다음에 고삼, 베리스, 제충구, 고삼, 그 다음에 니모일. 저는 이 네 가지 쓰고 있거든요. 요 네 가지를 사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친환경 약재 내가 따라 만든 게 없어요. 자단 오일 안 만들어요. 님 오일. 인도 멀구슬나무라 그래요. 멀구슬나무, 우리나라 멀구슬나무 같은데 인도 님 오일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디서 파냐면 그린포커스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원료를 수입하는 회사예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올 거예요. 그린포커스. 거기에다 사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홍맹이, 청춘불패, 다싸, 모두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잖아. 충격파. 다 이 원료 안에 담겨 10분 내로 총 맞은 것처럼 전부 다 이 원료를 가지고 배합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는 니모이라고 제충국, 니모이라고 홍맹이, 그 다음에 아니야, 홍맹이라 니모이라고 제충국, 니모이라고 고삼, 니모이라고 베리스 이렇게 따로따로 3번을 쳤어요. 근데 너무 지겨워서 올해는 내성이 생기든 말든 한꺼번에 죽이고 한 번에 치자 해가지고 진딧물이 왔을 때 한 방에 세게 쳤거든요. 몇 배로 쳤냐면 각각 800배. 실제로는 400배죠. 200배죠. 아주 세게 쳤어요. 그랬더니 한 번 치고 올해 수확했어요. 언제까지 하냐면 언제까지 농약을 치냐면 색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5일 정도는 다 뺐어요. 니모일도 뺐어요. 색이 돌기, 과일이 색이 돌기 시작하면 5일 정도는 다 빼고 제충구, 고삼, 베리스 3개만 섞어가지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과일에 약흔이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에 약흔이 남으니까 오일을 뺀 거예요. 다 4가지 다 인체에 무해한 거예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직접 생과를 먹는 것이라서 껍질까지 먹는 과일이다 보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아예 저는 약을 안 치고 기피적으로 해결했다는 거죠. 세게 치면 피해 없어요. 없더라고요. 200배로 쳤으면 각각 800배예요. 그러니까 4가지잖아요. 4가지를 다 각각 800배로 쳤음에도 불구하고 약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도 지겨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결론은 세게 쳐보자. 나무가 죽는 말이죠. 그렇게 한 번 치고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저는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김관우 마이스터님 강의를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자막을 써야 되니까 하면서 제가 알고 그다음에 맞다고 생각하는 지식들을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역시 살아있는 것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좀 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충남 농업
마이스터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배운 지식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깨달음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